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재수 좋은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대전, 세종, 충남 같은 경우에 부동산 폭등 열차에 또다시 탑승하지 않을까라는 정말 재수 좋은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폭주기관차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 이야기죠.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니까요. 참 얼마 안 된 영화겠죠. 그래요. 이 영화가 1989년도에 나온 영화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좀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영화의 제목처럼 그냥 무작정 달리는 거예요. 또 헬기에서 기차에 이제 내려오는 장면, 그런 장면이 아직도 인상적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머피의 법칙이라고요. 뭐든지 해도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머피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안 돼. 잘 되는 게 없어. 집에서 그냥 기분 나쁘게 집에 나왔는데 회사 일도 막 또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지고, 또 식사로 나왔는데 그날따라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법칙이 머피의 법칙인데요. 그런데 또 이와 반대의 법칙이 있죠. 셀리의 법칙인데요. 우연히도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설령 나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더 좋은 일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법칙. 뭐 기분 좋은 법칙이잖아요. 셀리의 법칙이라고. 이처럼 우리네 인생은요. 때로는 머피의 법칙으로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셀리의 법칙으로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머피의 법칙으로만 살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살아간다는 것은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 같이 다가온다. 즉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셀리의 법칙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가올 것이고요. 나는 하는 것마다 안 좋을 거야 라고 불행이나 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진다면 결국 머피의 법칙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건 그렇고요. 아마도 세종시, 대전시, 충남에 사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소유자분들은 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뭐가 좋냐고요? 어떻게 보면 그걸 꼭 제 입으로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행정수도 이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는요, 민주당의 김태종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정부 부처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는 이야기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행정수도를 이렇게 이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부기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와 정부 부처,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면 세종시 부동산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또 인근 지역인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요. 2020년 7월 셋째 주 한국감정원의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일단은 요 지도를 보세요. 전부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전부 노란색인데 빨간색 지역이 한 군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빨간색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 좀 많이 상승한 지역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군데 딱 나오죠. 그곳이 바로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건데요. 0.97%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맨 위에 있는 서울특별시를 보세요. 0.66%고 인천광역시가 0.05%, 경기도가 0.19%인데요. 세종특별자치시만 0.97%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서울과 강역시 또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8개 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 순위를 살펴보면요. 1위가 충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월 13일자로는 0.22%, 7월 20일자로는 0.24%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이요? 충남 지역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강원이 됐든 경남이 됐든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제주 요러한 순인데요. 맨 밑에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폭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지난주에 0.15%가 0.12%, 수도권을 본다면 0.16%가 0.13%, 지방으로 놓고 본다면 0.13%가 0.12%, 서울로 놓고 보면 0.09%가 0.06%로 이처럼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이러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의 매매 가격 지수 상승폭 확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살펴보셔야 되겠죠. 여기에다가요, 다시 행정수도 이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안 그래도 세종, 대전, 충남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승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려고 해도 안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까지 막 쏟아지니 어떻게 보면 웃음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지가 않나요? 그래요. 국회의원들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됐든 통합당이 됐든 이 지역 국회의원 분들이야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본인 지역구가 발전을 하니 당연히 기쁘겠죠. 그러면 본인 지역구가 막 발전을 했어. 그러면 본인의 업적이라고도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또 생각하겠죠. 따라서 본인의 업적이 올라가니 또 기쁨이 다가오고 재선의 확률 또한 높아지니 또 기쁨이 다가오지 않겠어요. 무엇보다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생각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국회의원들은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입장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더 기쁘겠냐는 얘기죠. 따라서 대전, 세종, 충남의 국회의원들 입장이라면 민주당이든 뭐 통합당이든 당을 떠나서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정수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그냥 뭐 기본적인 사항 꼭 아셔야 될 부분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는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이었죠. 첫 번째 공약이 행정수도 이전이었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억제와 진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냈죠. 그런데 2003년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났지만은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발표가 됐고 또한 하나씩 착수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날에 인구 34만 명이 넘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성장하게 되었죠. 세종자치특별시는요. 1업 구면 구행정동 18법정동이 있고요. 시청 소재지로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번지고 인구는 2019년도 통계에 의하면 34만 575명이고요. 뭐 상징으로 본다면 뭐 소나무, 복사꽃, 파랑새가 있다는 얘기고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지도와 인구를 놓고 보면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이처럼 행정지도이고요. 인구를 놓고 본다면 2012년도에 11만 3천, 2013년도에 12만 2천 명, 2014년도에 15만 6천, 2015년도에 21만, 2016년도에 24만, 2017년도에 28만, 2018년도에는 31만, 2020년 6월에는 34만 명의 인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딱 보면 인구가 증가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면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청 등이 이렇게 와 있는 거로 나와 있고요. 결국 중앙행정기관들이 들어오고 인구는 증가되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슈가 되었던 2003년도 당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인근의 대전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3년도에 행정수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이슈가 터진 이후에 대전 쪽 아파트의 가격, 대전 쪽의 분양권 가격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냐, 요거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먼저 대전 서구 둔산동에 클로버 아파트 102제곱미터인데 먼저 맨 밑에 보시면요. 1998년도와 1999년도는 이처럼 1000만원 내지 500만원이 하락한 거로 나와 있어요. 왜 하락했겠냐라고 하면 당연히 1997년도 하반기에 외환위기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02년에는 그동안 외환위기로 인하여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한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02년도에는 2천만원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2002년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이런 공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2003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2003년도 7월 달에는 그 전해 2002년도 7월 달에는 1억 4천에서 2003년도 7월 달 2억이니까 거의 6천만 원 돈이 올랐지 않습니까? 또한 2004년도에는요. 2003년도에 비해서 7천만 원 돈이 또 올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2003년도 금액 2억에서 대략적으로 35%가량인 7천여만 원 돈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또한 대전 중구 태평동의 109제곱미터의 버드네 마을 1단지 아파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2003년도 행정수도 이전 이런 이슈화가 확대가 된 순간, 즉 2003년부터는 2002년도에 1억 3,500이 2003년도 7월 달에는 1억 6천만 원, 즉 2,500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2004년도에는 1,950만 원이 올라서 1억 9천이 했다는 얘기죠. 요 이야기는 뭐냐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대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요 당시에 대전 쪽에 있는 분양권 또한 마찬가지죠. 2002년, 2003년도에 대전 지역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죠. 노은지구 아파트 분양권은요, 프리미엄이 그냥 없었어요. 그리고 좀 있었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500만 원이었고요. 나머지 지역의 분양권은 미분양이었다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였죠. 대전 유성구 송강동이나 대전 중구 태평동이나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미분양들이 2002년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2003년도 상반기부터 서서히 이 미분양들이 없어지고 또한 프리미엄이 하나씩 붙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행정수도 이전 특수를 노리고 대전 쪽에 분양권이 됐던 기존 아파트가 됐던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 이전이 대전 쪽의 부동산을 좀 많이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볼 때 요즘 흘러나오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이러한 이야기들이 쏟아지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요. 물론 또 그래요. 서울 수도권 가민 억제를 막기 위해서 진역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 참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2003년도, 2004년도 지역균형 발전 얼마나 얘기 많았습니까? 서울 수도권 가민 억제를 잡기 위해서 지역을 그냥 발전시키겠다. 그런데 웃긴 것은 서울 수도권 가민 억제는 계속 증가가 됐고요. 지역 균형 발전의 미명하에 지방에 있는 땅들,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조차도 다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서울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니 지방에 있는 땅들이 이 정도 상승했고, 아니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로 상승했는데 우리 서울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더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은 또 어떻게 되나요? 아니 서울이 이 정도 올랐으니까 우리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 지역 균형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단적인 예로요. 2002년도 중반에 조치원 대평내 지역 땅 보러 가면 한 평당 5만원, 6만원, 7만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최저 150에서 많게는 250만원 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지도 않네. 그래요.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고 이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그 효과를 노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행정수도 이전을 하는 거 좋아요. 저도 환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행정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과연 서울, 수도권, 가민억제가 풀릴까요? 요걸 이전을 한다고 해서 서울의 인구가 세종시로 막 이사를 올까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까요? 오히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현 상태 유지 내지 상승을 하는데 오히려 지방에까지 세종, 대전, 충남까지 부동산 급등의 시기를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름을 붓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봐도요. 세종, 대전, 충남 지역은요. 셀리의 법칙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